안녕하십니까.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두뇌의 구조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3강 지각 생각의 장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의 과제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시각, 촉각, 청각, 후각과 미각의 기지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각에 대한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지각을 합니다. 이러한 감각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노화가 되기도 하는데요. 노화를 느껴보려고 하면 이 과학자들이 이런 찌뿌연 안경을 쓰고 귀에 소음을 꽂고 그리고 옷을 여러 겹 두껍게 입고 행동을 해보면 앞도 잘 안 보이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이 몸도 불편하고 그런 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지각의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움직임을 통제하고 신체의 내적 환경을 조절하는데요. 이 뇌는 외부 환경과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정보를 바로 필요로 하겠죠. 바로 정보는 감각계로부터 받게 되며 바로 지각은 감각계로부터 받은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대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지각은 바로 오감과 내부의 인식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출입구입니다. 모든 경험의 시작이자 바로 모든 정신활동에 영향을 미치죠. 아주 중요합니다. 즉 지각은 외부 자극에 의하여 주도되는 이런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경험이나 뇌 구조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창조되는 재구성 과정이다가 아주 중요한 이 내용입니다.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과정이다. 이 우리가 눈이나 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거를 경험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능동적인 과정이다. 예를 들어서 혹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운동회 갔을 때 수백 명의 이런 학생들 중에서 누구만 보일까요? 바로 본인의 자녀만 이렇게 보일 겁니다. 또 뭐 그 파티 같은 데 가서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때 바로 자기가 제일 관심 있고 그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시선이 가고 또 그 사람의 이런 목소리가 더 잘 들린다고 합니다. 바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경험이나 뇌 구조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창조되는 재구성 과정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먼저 시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류에서 바로 가장 주된 감각으로서 뇌의 바로 많은 부분이 이 시각 기능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약 50% 이상이 이 대뇌 피질에서 이 시각이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어떤 과학자들은 60%, 70%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보는 것이 만지는 것과 같다. 우리 인간에서 이 시각이 아주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시각이 왜 이렇게 많이 발달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해볼 때 왜 그런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본래 우리 뇌는 움직임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호랑이가 나타나면 도망을 가고 토끼가 있으면 잡아야 되는데요. 바로 이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랑이, 사자 그런 것들의 움직임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시각이 발달이 돼서 그런 움직임을 잘 포착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각신경은 우리 주변 세계의 상을 만들기 위해 빛을 이용하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전자기 에너지, 바로 가시범위 400에서 700 나노미터의 아주 작은 파장을 인식을 합니다. 이런 전자기 파장의 에너지량은 주파수에 비례하고요. 높은 주파수로 방출되는 파동은 높은 이런 에너지를 가집니다. 여러 가지 이런 전자기 파장 중에서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이 파장은 400에서 700 나노미터 이런 가시광선 이런 역할만 이 빛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벌꿀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보기도 하고요. 이러한 또 높은 파장의 적외선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왜 우리 인류는 이런 가시광선만 볼 수 있을까? 그런 추측에서 바로 우리가 이제 어류라든가 이런 파충류에서 진화를 했는데요. 이 어류가 물 속에서 존재를 했습니다. 이 물을 통과하는 이런 이 전자기 에너지는 바로 자외선이나 이 적외선은 물을 잘 통과를 못하고 이 가시광선만 통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바로 이런 빛을 보고 그래서 그런 시각의 발달이 바로 이런 가시광선과 연관이 있다고 하고 그런 저희 진화의 증거가 이런 눈물샘으로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각 경로는 바로 눈의 망막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정보는 우리 뇌의 시상을 거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시상 쪽에서 이 옆쪽에 외측 슬상액을 거쳐서 대뇌피질로 갑니다. 우리 대뇌피질 중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이 어디였죠? 뒤쪽 후디엽이었습니다. 이제 그쪽이 주로 1차 시각 피질을 담당하고 더 다른 쪽으로 이런 2차 시각 피질이 연결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은 바로 물체가 방출하거나 반사시킨 이런 빛을 모으고 망막에 초점을 맺어 상을 만드는데요. 이 망막에 위치한 이런 1억 2,500만여 개의 광수용 세포가 빛 에너지를 이런 신경세포로 전환합니다. 이 망막의 이 가운데 이런 원추세포는 우리의 이런 색깔을 인지하고 이 바깥쪽에 있는 이런 추상세포는 흑백을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망막 이런 뉴런의 축삭돌기는 다발을 이루어 시각신경이 되고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뇌 구조의 이런 시각 정보를 분배합니다. 이런 시각은 바로 물체의 색상, 형태, 움직임 등 이런 다양한 특성을 인식을 하고요. 우리의 왼쪽에서 들어온 정보는 이 오른쪽으로 가고 또 왼쪽에서 들어온 정보는 우리의 좌측으로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대부분의 이런 시각 정보는 시상의 외측 슬상액을 거쳐서 1차 시각 피질로 가는데요. 놀라운 요즘에 이런 연구들이 바로 눈을 감고 상상했을 때도 바로 이 시각 피질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이 시각 피질에 바로 청기 자극이 있기만 하면 우리는 보았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것처럼 우리가 눈을 감고 이렇게 떠올렸을 때 우리 뇌는 똑같은 작용을 한다는 거죠. 바로 두뇌 훈련 중에서 이 명상이라는 그런 중요성을 과학적으로도 이런 연구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상을 거쳐서 이 후디엽의 1차 시각 피질로 우리 정보가 전달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두 가지 큰 경로가 있습니다. 바로 움직임과 깊이감으로 공간적 위치를 감지하는 이런 시각 경로는 바로 후두정엽을 이렇게 향합니다. 이런 경로를 바로 회어 경로라고 하고 이 대세포성 경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차 시각 피질로 정보가 갔을 때는 앞에 어떤 물체가 있구나 그렇게만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회어 경로를 통해서 움직임과 깊이감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로, 이 옆으로 가는 경로, 홑 경로라고 하는데요. 바로 형태와 색채로 이런 정체를 감지하는 시각 경로. 이거는 하측 뒤옆을 향하고 홑 경로다. 소세포성 경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병렬로 처리된 이런 시각 정보가 합쳐져서 우리의 사물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의 바로 뇌의 영역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 경로 중에서 저희가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서 중뇌 중에 기억나시나요? 덮개 중에 위쪽에 있는 바로 상구, 또 상소구라고 하는데요. 약 10% 정도가 그쪽에 시각 경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에서 바로 중추로 전달되는 시각 경로의 90%가 시상을 거쳐 대뇌 피질로 전달되지만 일부는 바로 반사적 안구 운동에 관여하는 중노의 바로 상속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일부의 맹인들은 보았다는 의식적 자각이 없는데도 물건을 건네면 올바른 위치로 손을 이동하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웠던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씩 연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감각, 체감각인데요. 바로 체감각은 바로 몸의 내부, 외부 표면과 관절에서 느껴지는 감각으로 몸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체감각계는 두 가지 방식에서 다른 감각계와 차이가 나는데요. 수용체들이 특수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눈, 청각은 귀, 그리고 후각은 코, 미각은 입 이렇게 퍼져 딱 한정된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체감각은 우리의 온몸에 퍼져 있다는 것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촉각, 온도, 이런 통증, 몸의 위치 등 서로 다른 많은 종류의 자극에 반응하기 때문에 바로 체감각이 단일한 감각이라기보다는 바로 시각, 청각, 미각, 후각 및 평형 감각을 제외한 바로 모든 감각을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체감각으로 바로 촉각과 통증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촉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촉각 수용기인데요. 바로 촉각에 대한 감각은 피부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 종류의 이런 체감각 수용기가 있어서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는데요. 바로 이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감각 기관이 됩니다. 기계 수용체는 체감각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구부러짐이나 바로 늘어남과 같은 물리적인 작용에 민감합니다. 기계 수용체의 중심부에는 무축삭 가닥들이 있어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활동 전이가 발생합니다. 체감각은 특히 촉각, 몸 전체에 존재하고요. 피부뿐 아니라 심장이나 어떤 혈관의 압력, 소화기관과 방광의 늘어남, 이런 치아에 가해지는 힘 등을 모니터링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촉각 경로는 머리에 있는 촉각 수용기의 정보는 뇌신경을 경유하여 뇌로 들어가고요. 또 머리 아래 부위에 이런 수용기의 정보는 척수를 경유하여 뇌로 들어갑니다. 이런 가장 복잡한 수준의 이런 체감각 정보 처리는 바로 대뇌 피질에서 일어납니다. 배우셨죠? 또 저희가 바로 첫 시간에 중추신경계에서 바로 대뇌 피질에서 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을 뭐라고 했죠? 잘하셨습니다. 중심구였죠. 바로 중심구의 바로 뒤쪽에
네, 뭐가 있었죠? 중심구 후에 중심구 후 1항에 바로 체감각 피질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체감각에 관여하는 네, 대부분의 피질은 바로 두정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에서 배운 내용과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계속 연결하면서 이 연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체감각 피질의 바로 신체 지도입니다. 네, 신체 지도, 몸 표면에 대한 감각을 뇌의 특정 구조로 네, 지도로 나타낸 것인데요. 감각 수용체가 많아 민감한 부위는 크게 나타나고요. 신체 지도에서 얼굴과 머리는 떨어져 있고 네, 생식기 부위는 발 아래쪽에 위치하는 등 네, 실제 몸의 연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그림 보이시죠?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건데요. 바로 우리 뇌의 중심구 바로 뒤쪽에 네, 후회에 이 체감각 피질이 있었습니다. 네. 캐나다 출신의 아주 유명한 외과 의사인 바로 펜필드라는 네, 학자가 발견을 했습니다. 네, 이런 많은 뇌 수술, 뭐 간질 수술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함부로 네, 정상적인 이러한 이 뇌 부위를 잘못 제거하거나 자극을 주었을 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핀셋으로 이런 뇌 부위를 이렇게 눌러 보니까 네, 이제 이 나의 팔이 느껴진다, 나의 다리가 느껴진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네, 그거를 이제 간호사가 그림으로 그린 그림을 네, 이제 작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호문클루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보셨다시피 이제 이러한 민감한 부위가 크게 나타나는데 바로 이런 손이라든가 입, 혀들이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많이 훈련한다던가 뭐 이야기를 하고 이 입을 쓰는 것, 이것도 바로 좋은 이러한 뇌를 발달시키는 좋은 훈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통증인데요. 우리 체감각 중에 이런 통각 수용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통각 수용체들은 이 피부, 뼈, 근육, 대부분의 내장기관, 혈관 및 심장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신체 조직에 존재하는데요. 네, 뇌막을 제외하고 뇌 자체에는 통각 수용체가 없다는 것 확인해 주십시오. 네, 통각 수용체들은 이 생존에 매우 중요한 이런 감각으로 조직 손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바로 자극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기계적 통각 수용체는 강한 압력에 대해 선택적으로 반응을 보이고요. 열 통각 수용체는 화상을 입힐 정도의 뜨거운 열이나 극도의 차가움에 선택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생존에 아주 중요할 겁니다. 통각이. 네, 이 공룡은 본래 이러한 통각에 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이 있었을 때 이 등치가 크니까 한 20초 후에 이런 자극을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존을 지속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통증 경로는 네, 통증에 관한 정보는 척추 시상 경로를 통해서 네, 척수에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이런 척수 시상 섬유들은 척수에서 연수, 교내 및 중내를 지나쳐서 네, 시상에 닿을 때까지 위로 투사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모든 이런 감각이 시상을 거쳐서 된다. 네, 통증 정보는 다시 시상에서부터 다양한 대뇌 피질 영역으로 투사가 됩니다. 네, 통증의 조절인데요. 바로 통각,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신호를 제공하는 감각 과정입니다. 네, 이 통증은 신체 일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자극적이고 화끈거리고 네, 따끔하고 네, 쑤시고 네, 욱신거리고 괴롭거나 또는 참기 힘든 감각을 인식하거나 느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같은 수준의 통각 활성이라도 더 많은 통증을 유발하거나 네, 더 적은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통각에 대한 인식력은
뇌 자체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끔찍한 부상을 입고도 통증을 느끼지 못했던 군인들이 있습니다. 네. 격한 감정이라든가 스트레스는 통증 느낌을 강하게 억제한다는 거죠. 네, 이제 청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각과 더불어서 이 청각에 같은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전정 감각이라는 감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전정 감각에 대한 중요성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일부는 이 전정 감각을 제6의 감각으로 포함해야 된다고도 합니다. 네, 이런 감각들이 정상적일 때는 저희들이 이 어려움이 없지만 이런 감각에 이상이 있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청각계의 주요 기능은 소리를 감지하는 겁니다. 이 과학계에서 오래된 의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없는 숲속에서 나무가 쓰러졌을 때 소리가 날까요? 또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전화가 울렸을 때 그 소리가 있는 걸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소리는 없습니다. 왜요? 네, 이 청각을 감지할 수 있는 이 귀가 있어야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냥 공기에 바로 압축만 일어날 뿐입니다. 네, 바로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공기 압축에 바로 다양한 형태로 공기 입자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귀가 들을 수 없는 이 고주파와 이런 저주파 음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의 청각계 보통 20Hz, 바로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느냐 그거를 이렇게 이제 헤르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Hz에서 2만 Hz 범위의 압축 파동에 반응을 합니다. 가청 범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에 노출됨에 따라 현저히 줄어듭니다. 우리 청각 시스템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외의, 중의, 내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바로 이런 귓바퀴를 통해서 소리를 모으죠. 그래서 외의도가 소리가 들어와서 고막을 통해서 바로 이런 중의에 이런 뼈가 있습니다.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 이걸 이소골이다, 귀에 있는 이 작은 뼈다 이렇게 이제 불리는 거죠. 이 공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타운창을 거쳐서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달팽이관에 바로 이 유모세포가 이 소리를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합니다. 네, 우리 모든 이런 지각들은 바로 이러한 뇌 세포를 통해서 전기적 신호로 전달이 되고, 이런 전기적 신호가 일어나면 우리는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바로 이 달팽이관, 바로 와우각이다. 바로 달팽이 와자를 써서 와우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보셨다시피 이제 이러한 구조와 청각 경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귓바퀴가 바로 피부로 둘러싸인 연결 조직, 소리를 모으는 것을 도와줍니다. 귀 길이 귀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고요. 바로 이소골, 아까 3개의 그런 이 뼈들, 고막 표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공기로 가득 차 있는 작은 방 안에 있습니다. 바로 고막의 움직임을 이제 타운창으로 전달을 하는데요. 바로 아까 와우관, 바로 이 달팽이관입니다. 이 타운창 위에 액체로 채워져 있고요. 바로 달팽이관 속에 이런 코리트 기관에 들어있는 이런 유모세포, 헬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청각 수용세포가 타운창막의 물리적인 움직임을 신경 반응으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뇌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소리에 대한 신경 반응이 생기고요. 네, 신호는 뇌간에 있는 일련의 신경핵, 상올립으로 전달되어 처리됩니다. 또 저희가 중뇌 하구가 바로 이 청각의 연결 통로가 된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런 신경핵으로부터 이런 출력된 바로 신호가 바로 항상 시상을 거쳐서 1차 청각 피질로 투사된다. 시상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정보들을 이런 지각들을 이렇게 조절하고 추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들을 이 시상이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자폐증이 바로 이런 시상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바로 소리가 너무 민감하고 또 우리의 촉각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각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음과 저음의 감지 여부는 아까 주파수에 의해 결정된다. 주파수가 낮으면 저음이고요. 높으면 고음으로 인지를 합니다. 우리의 이런 뇌의 달팽이관에 바로 주파수 지도가 있어서 측정 주파수의 음파는 바로 기저막상의 특정 위치를 최고로 활성화시킵니다. 이 고음과 저음하고 다르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소리의 강도입니다. 바로 우리 요즘 층간소음이다.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으신가요? 바로 이 소리의 강도, 이 시끄러움의 정도를 결정하고 바로 이제 데시벨이다. 이건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시끄러운 이 소리는 가장 조용한 소리의 10억 배 정도 큽니다. 바로 이 소리의 강도가 소리의 시끄러운 정도를 결정한다는 것. 고음과 저음은 주파수가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왼편의 소리는 왼쪽에 귀에 먼저 도달하고 더 크게 들리죠. 이런 소리의 수평 위치는 바로 음파가 양귀에 도달하는 시간차나 강도차로 탐지가 됩니다. 태어날 때는 모든 음소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후 6개월이 지나면 이 음소에 이런 범주적 지각이 형성이 돼 가지고요. 바로 자기 문화권에 존재하는 음소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문화권에서 태어나느냐, 이게 이제 거의 생후 6개월에 이게 아주 주되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 일본 사람들이 바로 L과 R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데요.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각과 더불어서 이 같은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이 전정감각, 바로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감각입니다. 바로 균형과 평행, 자신의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본 감각입니다. 전정계의 주요 기능을 보겠습니다. 바로 머리의 위치와 움직임에 대한 이런 감각을 통해서 균형과 평형 기능을 관여하는데요. 바로 머리와 눈을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몸의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전정계의 기능에 손상이 있었을 때 불쾌감이라든가 현기증과 구역질 등의 멀미가 납니다. 또 더불어서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눈의 움직임, 이런 조절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전정계의 어떤 주요 기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정미로라고 하는데요. 전정계는 이런 자극의 신경 신호로 변화시키기 위해 바로 청각계와 같이 바로 유모세포를 이용합니다. 포유동물에서 이런 모든 유모세포들은 이 전정미로라고 불리는 상호 연결된 구조에 들어있는데요.
전정미로는 이런 청각계 일부인 바로 아까 와우관, 달팽이관, 그리고 평형감각에 관여하는 머리의 기울어짐과 중력을 감지하는 이석기관, 네, 그리고 머리의 회전을 감지하는 이 반규관, 네,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네, 세반고리관이다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보이시다시피 이제 세 개의 고리가 있죠. 그래서 각각 이 세 가지가 수직을 이루어 가지고요, 우리의 이런 몸의 위치를 네, 잡게 합니다. 네, 우리 뇌에는 네, 아주 이러한 세밀하고도 아주 중요한 기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정기관에서 전정감각에서 중요한 전정 눈반사 기능 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정교한 시력을 위해서는 머리가 움직일지라도 그 영상이 망막 위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전정 눈반사 기능 때문입니다. 이 전정 눈반사 기능은 머리의 운동에 상응하여 눈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머리가 움직이는 동안에도 우리 눈이 특정 방향을 주목하도록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책을 한번 가까운 데 있으시면 들고 이렇게 책을 들고 머리를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책에 글씨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도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 네, 이 글자가 보이실 텐데요. 네, 반대로 이제 머리가 아니라 그런 책이나 이 화면을 흔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흔들리는 차 안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기능, 바로 우리 전정기관의 전정 눈반사 기능이다. 네, 아주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미각과 후각을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각과 후각은 바로 주위 환경에서 존재하는 화학 물질을 감지하는 기능이다. 네, 이런 특별한 기능들, 바로 미각과 후각은 무엇을 감지한다고요? 네, 바로 화학 물질을 감지한다. 이런 특별한 사항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각계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흔히 이용되는 감각이다. 네, 가장 오래된 감각이다. 이런 것들, 사항들 아주 중요합니다. 네, 뇌가 없는 이런 세균들조차도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영양분을 확인하여 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화학적 감각을 이용했습니다. 다세포 생물체들은 바로 자신의 내부는 물론 이런 외부의 환경에 존재하는 이런 화학 물질들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필수적이었죠. 진화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 물질, 이런 인지 시스템이 발달했습니다. 미각과 후각은 바로 대표적인 화학적 감각이며 갈등, 이런 배고픔, 감정, 성욕 등 기본적인 이런 생리적 욕구들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각의 큰 특징은 바로 오래된 감각이고 화학 감각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또한 현대인에게 현대화되면서 가장 발달된 감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미각입니다. 네, 우리 선조들은 삼시세끼를 먹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네, 우리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기계화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삼시세끼뿐만 아니라 간식도 여유 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끼를 먹더라도 우리 현대인들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네, 그쵸. 오늘 좀 맛있는 거 먹어볼까? 네, 오늘 맛있는 것 드시기 바랍니다. 바로 현대인에게 이제 발달된 감각, 현대화되면서 가장 발달된 감각으로 미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각의 종류 바로 5가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짠맛, 신맛, 단맛, 쓴맛, 그리고 감칠맛. 네,
글루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글루탐산에 대한 그런 효과, 이게 유익하냐, 유해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쟁이 이렇게 많습니다. 뭐 쉽게 뭐 미온의 맛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네, 감칠맛. 네. 그런데 네, 이제 우리 사과목에서 우리 두뇌훈련 지도법의 이 영양에서는 이런 글루탐산 나트륨을 이렇게 이제 영양에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각기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맛 수용기는 혈화등과 입 천장, 후두 등에 존재합니다. 네. 혀의 표면에는 이 유두라고 불리는 이런 작은 돌기로 덮여 있는데요. 한 개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이런 맛봉우리가 있고요. 맛봉우리에는 각각 50에서 150개의 이런 미각 수용기 세포가 존재합니다. 이 미공을 통해서 입안의 음식물을 인식하는데요. 이런 미각 수용기 세포들은 맛봉우리의 바닥 근처에서 미각신경 축삭, 말단과 시냅스를 이룹니다. 그래서 화학 물질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활동 전이를 발생합니다. 미각 경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혀와 구강에서 오는 정보는 세 가지 뇌신경, 이런 7번, 9번, 10번에 의해 연수의 미각핵으로 전달되고요. 연수의 이런 미각핵 축삭들은 바로 시상의 신경 신호와 시냅스 됩니다. 시상으로부터는 도피질을 포함하는 대뇌피질로 축삭이 보내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도피질이라고 나왔지만 우리 대뇌피질 중에서 전두엽과 축두엽을 열면 사이에 있는 바로 이 뇌피질의 이 다른 용어가 이제 도피질, 인슐라 고텍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미각과 관련된 피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런 맛에 대한 이런 의식적인 경험은 바로 시상을 통해 대뇌피질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토피질은 이 역겨운 맛에 반응하는데요. 또 타인이 역겨워하는 것을 관찰할 때도 반응이 되고요. 이런 혐오감이나 고통 등의 정서적 역겨움에도 이 반응을 한다는 것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미각 경로, 이 맛을 본다는 것은 음식물의 소화와 섭취 그리고 소화 조절에 중요합니다. 미각의 소화나 호흡과 같은 이런 기본적인 생리적 기능에 관여하는 뇌간의 이런 여러 중추로 연결되어서 음식물의 삼키기, 토하기, 침 분비 등 섭식, 소화의 자동적 측면을 조절합니다. 미각과 관련된 이런 정보들은 바로 시상하부와 또 변형계로도 전달됩니다. 시상하부에 섭식과 포만 중추가 있어서 식욕을 증진시키고 입맛을 좋게 하는 데 관여합니다. 이 미각 바로 이제 우리 현대인에게 가장 발달된 감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의 화학 물질을 탐지하는 감각 바로 후각이었습니다. 이 후각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런 기능으로는 이 기억나시나요? 우리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서 우리의 시상이 모든 감각이 들어오는 통로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 시상을 통하지 않는 이 대표적인 감각이 있다. 무슨 감각이었습니까? 맞습니다. 후각이었습니다. 왜 후각은 시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정보를 대뇌피질로 전달할까요? 바로 생존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시상을 거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이 생존하고 우리가 이 쥐가 고양이의 냄새를 맡으면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상을 거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이 빠른 경로가 만들어졌습니다. 후각은 바로 냄새가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알려줍니다.
후각은 바로 미각과 함께 음식물을 분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냄새는 또한 이런 대화의 수단으로도 이용이 되는데요. 네, 이 몸에서 분비되는 바로 이 페로몬이라 불리는 화학 물질들은 바로 동물의 번식에 중요한 신호입니다. 네, 동물들의 영역 표시, 개체 확인,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나 항복, 의사 등의 표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바로 이 페로몬의 기능은 여러 동물에서 잘 발달되어 있지만 사람에 있어서는 중요성이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후각 기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코 위에 있는 이런 후각 상피라 불리는 바로 작고 얇은 세포의 막을 이용해서 냄새를 맡습니다. 사람의 경우에 바로 이 후각 상피가 바로 다른 동물에 비해서 작죠. 상대적으로 냄새를 잘 맡지 못합니다. 보시면 사람의 후각 상피 표면적은 바로 대략 10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런데 개코라고 하죠. 바로 왜 개코가 냄새를 잘 맡을까요? 바로 개의 후각 상피의 표면적은 대략 무려 170cm 제곱미터나 된다는 거죠. 등치도 작은데 개코라고 불릴만 하죠. 이런 상피의 표면적도 굉장히 넓지만 또 이 면적당 수용체가 바로 사람의 100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면적당 수용체도 굉장히 많고 표면적도 넓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후각 상피의 이런 세 가지 주요 세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각 수용기 세포인데요. 바로 후각 자극이 신경 신호로 변환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중추 신경계로 이어지는 뉴런입니다. 이 지지 세포, 점액의 이런 생성을 돕는 기능을 하고요. 기저 세포는 새로운 수용기 세포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후각 수용기는 약 4주, 8주의 주기로 계속적으로 자라고 죽고 재생이 되는데요. 바로 생물체가 살아있는 동안 규칙적으로 재생되는 신경계에서 몇 안 되는 뉴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후각 수용기 세포는 이런 가는 선모로 바로 코 점액층에 녹아서 퍼지고요. 바로 냄새, 분자를 탐지하고 후각 세포의 이런 축삭들은 뼈 구조인 이런 사상판을 통과하여 후각부를 따라 뇌로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의 뇌신경, 12개의 뇌신경 중에서 몇 번 신경이 바로 후각과 관련돼 있었죠? 1번 신경이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후각의 바로 중추 경로인데요. 바로 후각 수용기 세포는 2개의 후각구로 축삭을 보냅니다. 후각구는 바로 많은 신경 회로와 이런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각구에서 이런 나오는 축삭들은 후각구를 통과한 후 뇌의 다양한 부위에 이렇게 직접 연결됩니다. 대뇌의 후각 피질과 인접해 있는 바로 축두엽의 구조물이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감각 시스템이 바로 대뇌에 도달하기 위해 시상을 먼저 거쳐야 되는데 바로 후각은 냄새의 분별, 정서, 욕구, 특정 종류의 기억 등에 관여하는 이 전내 부위에 바로 직접적으로 폭넓은 영향을 준다. 바로 시상을 거치지 않고 연결되는 부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냄새의 바로 자각적 인지는 바로 후각 결절로부터 바로 시상의 뇌 배측액과 안아 전두피질로 이어지는 또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상을 안 거치는 경로, 또 시상을 거치는 그러한 경로가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런 지각, 이 생각의 창, 바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바로 연결고리로 오감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오감을
배웠고, 또 하나의 중요한 감각, 전정 감각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네, 문제를 통해서 한번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험 문제들이 이러한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두뇌의 바로 지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나와 있는데요. 1번 신경계의 구조와 연결에 의하여 허용된 한계 내에서 지각된다. 그랬죠. 우리가 시각은 400에서 700 나노미터, 그리고 청각은 20Hz에서 2만 Hz의 그런 주파수 대역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2번 바로 과거의 경험이나 기대가 지각 과정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보름달을 보면서 한 친구는 기분이 좋고 한 친구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 부유한 친구는 보름달이 떴을 때 뭐 다양한 이런 음식을 먹었고요. 또 가난한 친구는 보름달이 떴는데 배가 고파서 이렇게 계속 이제 슬픈 그런 상황이었죠. 나이가 들어서 똑같은 보름달을 봐도 그런 지각 과정, 기대나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거죠. 바로 과거의 경험이나 기대가 지각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번, 같은 자극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 카메라와 같이 눈은 보이는 바를 그대로 전달한다. 우리 눈은 그냥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우리의 이런 시각 경로를 통해서 바로 밑에 바로 감각 수용체가 전달된 정보를 있는 그대로가 아닌 바로 경험과 구조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인식된다는 것,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이 4번입니다. 5번 바로 이 비정상적인 지각은 경험을 왜곡하여 인성과 바로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각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인간의 뇌가 외부로부터 얻은 감각 정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감각은 무엇일까요? 우리 생존을 위해서 바로 보이는 물체를 빨리 탐지해야 생존이 유지되고 했겠죠. 바로 우리 시각, 영장류에서 가장 주된 감각이다. 1차 시각 비질은 바로 후두엽에 있었고 우리 후두정엽으로 향하는 회어 경로, 그리고 촉두엽으로 향하는 확 경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뇌의 바로 이 대뇌 피질 영역 중에서 우리 몸의 전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바로 촉각, 압각, 통각, 온도 감각을 처리하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뇌 피질 중심구를 기반해서 바로 이 앞쪽일까요? 뒤쪽에 바로 뒤쪽에 위치하는 영역, 무슨 영역이었죠? 체감각 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두정엽이 바로 이러한 촉각, 압각, 통각, 온도 감각을 처리합니다. 이 각각의 이 영역과 관련된 사항들 우리 이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서도 배웠고 아주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청각과 더불어서 중요한 감각 말씀을 드렸죠. 눈을 가만히 있고 책을 흔들면 책을 읽을 수 없지만 책은 가만히 있고 얼굴을 흔들면 책을 볼 수 있는 것과 관련이 깊은 감각은 무슨 감각이라고 했죠? 바로 전정 감각이다 했습니다.
네, 이번에 고유 감각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 바로 자기 신체의 각 부위에 대한 위치 정보를 의미하고, 네, 정상적 작동 시 이 두 발을 모은 상태로 서게 한 후 눈을 감아도 그 자세를 잘 유지한다. 네, 우리 자신에 대한 감각, 네, 바로 자기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위치 정보를 의미합니다. 네. 이런 고유 감각을 잃어버린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을 감으면 자기의 팔과 다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래 이렇게 생존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지금 내 팔과 다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네. 그러면 고유 감각이 정상인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통증 감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촉각에 대한 한 종류이며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각이다. 인지 과정이 바로 통증의 강도에 영향을 준다. 통증을 바로 척수에서 온천 봉쇄하는 바로 뇌기제가 존재한다. 네. 그리고 두뇌 속에도 통각 수용체가 존재한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두뇌 속에서는 통각의 수용체가 없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만성화되면 생존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각의 각 중요한 개념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후각과 이거는 화학 물질의 감각이다. 바로 이렇게 떠오르시면 아주 공부를 잘하신 겁니다. 이것만 보고도 이렇게 맞출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벌써 다 아시겠지만 후각과 이거의 차이는 바로 후각이 기체로 된 화학 물질을 감지한다면 이것은 고체나 액체 형태로 된 분자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화학 물질 두 가지 후각과 미각이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후각에 대한 문제네요. 후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진화적으로 최근에 발달된 감각이다. 맞나요? 후각과 미각은 아주 오래된 감각이다. 근데 이게 그거하고 헷갈리시는 게 이제 우리의 미각이 현대인에게 이제 중요시되고 발달된 감각. 그런데 진화적으로는 두 감각이 아주 오래된 감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생존에 우리가 화학 물질을 통해서 영양을 섭취하면서 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감각 정보가 바로 시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두뇌의 해당 영역에 전달된다. 대체적으로 자극의 공간적 위치 정보는 중요하지 않는 편이다. 하나의 물질에 바로 수용체 몇 개가 동시에 반응하여 활성화된 수용체의 조합에 따라 냄새가 결정된다. 특정한 냄새는 바로 다른 감각보다 과거의 기억 회상에 더 영향을 미친다. 아까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감각과 바로 자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각 감각을 짝짓는 문제가 나왔네요. 한번 해보십시오. 자, 후각은 공기일까요? 미각은 화학 분자, 촉각은 압력이나 진동, 온도, 청각은 음파, 시각은 빛. 바로 미각과 후각은 화학 분자, 화학 물질을 감지한다고 했죠. 정답이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적중 예상 문제로 내용을 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걸 학습 정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각. 이 지각은 개인의 경험을 변화시키고 개인의 인성과 정서의 전 과정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각은 가장 주된 감각이며 병행 처리가 존재합니다. 우리 후두정엽 그리고 하측두엽으로 가는 경로들 대표적인 감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촉각은 생애 초기 두뇌의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촉각의 이런 신체 지도는 경험에 의해서 변화하고 우리 후두정엽에 위치하고 있고 이거를 호문클루스다 그림으로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청각은 바로 청각 경로에는 소리의 강약 그리고 고적, 위치를 이런 지각하게 하는 신경 기제가 존재한다는 것. 화학적인 감각인 바로 후각과 미각은 시상을 거치지 않고 대표적인 감각으로 시상을 거치지 않는 감각이 바로 후각이다 이렇게 했죠. 미각의 일부도 시상을 거치지 않는 경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상을 거치지 않는 그냥 대표적인 감각으로 후각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은 바로 지각, 생각의 창이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뇌의 구조와 기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점점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을 공부하면서 흥미로워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복잡하다 이러시나요? 우리 인간 뇌의 놀라움, 만물의 영장인 우리 뇌를 통해서 바로 이런 100세 시대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강은 바로 우리 인체의 감각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영역인 바로 운동, 움직임이라는 것. 우리 뇌는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움직임을 잘하는 것이 바로 우리 뇌 발달에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성, 우리의 그리고 생체 리듬, 우리 뇌에 아주 중요한 이런 리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성, 안정이라든가 이런 리듬들을 알아보고요. 또 하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영양과 관련되어 있는 섭식, 이런 다양한 두뇌의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